So, Jimin, it's your turn. What is the most important choice that has brought the biggest change in your life? 네, 안녕하세요. 회복카 프로젝트의 김재동입니다. 저는 아홉수 작품에서 구성으로 공동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복카 프로젝트의 김태윤입니다. 병욱이 형이 같이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연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수에서 연출을 맡은 회복카 프로젝트의 장병욱입니다. 아홉수라는 작품은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을 느끼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뭐 리투아니아, 그리고 런던, 그래서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줌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극장에서 만날 수 없는 시간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반인들과 그 방금 말씀드린 주제에 관해서 극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홉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수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시어터라는 형태로 저희가 과거에도 많은 작업들을 해왔었는데요. 일반인들 지금 그 19, 29, 39, 49, 59 이 다음 10년을 맞이하는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지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그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뭔가 이걸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답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고민을 마지막까지 지속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인분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라서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줌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연에 참여를 해달라, 혹은 이런 공연이 있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같이 그분들과 해나가는 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줌으로 이분들과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보다는 좀 서로 유대감이나 뭔가 믿음 같은 게 잘 안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실제로 무대로 올라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작품도 그런 작품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대에 못 올라오다 보니까 줌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무대 위에서 한번 모여보자,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것 중에서 관객들과 대화를 한다라는 부분은 항상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장에서는 그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그것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사실 관객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일반적인 그 공연에서는 극장에서 배우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실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러기 정말 어려운, 뭔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뭐 지금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뭐 런던에 있는 그 다른 동료가 실시간으로 다 접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극복한다는 것, 혹은 인터넷 연결을 극복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 저희는 배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들, 10대, 19에 고민했던 것들, 20대, 30대를 맞이하면서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관객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들이 그들 출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관객들이 느끼고 갔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대한 변화와 자기 앞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기점에서의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실 텐데, 그럴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홉수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그 일반인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했을 때 좀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숫자에 대한 징크스 같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곤 했는데요.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었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아홉수라고 지었지만 실제로는 9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나이가 꽉 찼을 때 19, 29, 39 이렇게 됐을 때 그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들은 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기점에서 다음 1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새로운 걸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공통적인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앤디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도 사전조사를 했어서 해외에 있는 직접 일반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자료조사를 진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홉수를 사실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기를 듣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덴마크에 있는 20대 여성이 점쟁이한테 종종 들려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뭔가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덴마크에서 런던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쟁이가 너는 언젠가 런던에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뭐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아홉수라는 개념은 외국에 잘 없지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용기를 얻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을 찾는 거는 뭔가 보편적인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터넷 자료조사보다는 거의 다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자료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은 뭔가 나 그런 거 안 믿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속에는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싶고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런 과학적이진 않은 것들에 기대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많이 느꼈어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 공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홉수를 어떻게 아홉수 앞에서 불안하고 사실은 약간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사실 좌절감도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신념은 정말 명확하게 유지하되 정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해야 된다라고 정말 저 스스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장에서 그 아무도 실제로 출연하지 않는 공연도 이번에 코로나라는 변화 앞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을 준비한 것 자체가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맘대로 너무 안 돼서 이 공연 자체가 저한테는 거대한 아홉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코로나로 공연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도 그런 코로나라는 큰 변화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담아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